이모가 투스타면 뭐하냐? 이등병는 개처럼 맞고 있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정우, 이등병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입안에 피비린내가 가시기도 전에 고참의 웃음소리만 내무반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면회소에 나타난 단 한 사람 정복 차림의 여군, 별 2개가 번쩍이는 계급장을 단 육군 소장이 걸어 들어옵니다. 그녀는 이정우, 이등병의 이모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부대 전체가 멈추고 사단이 흔들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철원 육군 제28보병사단 맹호부대 예하 후방지원대대 부대의 대문을 넘어서는 순간 이정우, 이등병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짙은 카키색 군복은 그날따라 유독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죠. 이등병 이정우, 육군 제28보병사단 후방지원대대 전입 신고합니다. 이정우는 입대 이후 몸에 밴 군인다운 태도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대대장실의 공기는 차가웠고 대대장의 눈빛은 더 차가웠어요. 군대의 전형적인 모습이랄까요? 이정우는 이런 분위기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신고받았다. 우리 부대에서 열심히 근무해. 짧은 인사가 끝나고 이정우는 자신의 내무반으로 안내되었습니다. 10명 남짓한 선임들과 후임들 사이에서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인사를 했어요. 목소리는 작았고 눈빛은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무던하게 군 생활을 견디려는 마음이 컸거든요. 새로운 이등병님이시네요.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백민수 중사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호랑이가 먹이를 살피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죠. 맹호부대라는 이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육군 제28사단 후방지원대대 이정우 이등병입니다. 25살이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다고? 군대에서 이등병 계급은 그 자체로 특별한데? 우리 다 병장이고 상병인데. 백민수 중사의 말에 내무반 전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정우는 그저 미소로 화답했을 뿐이죠. 조용히 묻혀 지내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내무반에서 이정우는 자신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한 장, 편지 몇 통, 그리고 작은 액자 하나. 그것이 전부였어요. 야, 너 가족 사진 없어? 여자친구 사진도 없고? 선임병의 질문에 이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사실 그의 가족관계는 복잡했어요. 부모님은 일찍 이혼하셨고 이정우는 이모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 이모가 바로 정은영 소장이었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튀는 건 좋지 않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백민수 중사는 이정우의 인사기록부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비상연락망에 적힌 이름 하나가 눈에 띄었죠. 정우야, 이리 좀 와봐. 백민수의 목소리에 내무반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너 비상연락망에 정은영 육군 소장이라고 써있던데 이게 뭐야? 장난쳐? 이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그게 제 이모입니다. 내무반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폭소가 터졌죠. 투스타? 진짜냐? 와, 대박이네. 이모가 장군이면 넌 뭐냐? 군왕이냐? 백민수 중사의 농담에 다른 병사들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우는 고개를 숙였죠. 그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너 이모 찬스 쓰려고 군대 온 거냐?
군생활 편하게 하려고 내무반의 농담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정우는 말없이 자리를 지켰어요. 맹호부대의 추운 공기보다 내무반의 냉소가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이정우는 이불 속에서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군대에서의 12달이 갑자기 12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면회일 아침 맹호부대 내무반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정우는 침대 정리를 마치고 내무반을 나서려는데 백민수 중사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오늘 누가 장군 이모 면회 온다면서? 설마 진짜 투스타가 여기 오는 거야? 이정우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병사들 사이에서 소문 다 퍼졌어. 진짜 오냐고? 백민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저도 모릅니다. 이모님은 바쁘신 분이라. 바빠? 국방부 전략기획실에 계신다며? 우리 같은 말단 부대에 신경 쓸 시간이 어딨겠어. 너 여기서 뭐 큰 소리 치고 다니냐? 이정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전 그런 적 없습니다. 백민수는 주변을 둘러본 후 이정우를 내무반 뒤편 창고로 끌고 갔어요. 좁은 공간에서 백민수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네가 여기서 누구 뒤에 숨어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면 그땐 가만 안 둘 거야. 알겠어? 이정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백민수의 무릎이 그의 배를 강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이정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맛보기야. 진짜 맛보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있어. 백민수는 마지막으로 발끝으로 이정우의 얼굴을 찼습니다. 정확히 오른쪽 광대뼈를 향한 일격이었죠. 이정우의 입술이 터졌고 곧 피가 흘렀습니다. 씻고 나와. 피 닦고. 면회 시간까지 30분 남았어. 백민수는 창고를 나가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이정우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통을 참았어요. 터진 입술에서 피가 군복 위로 떨어졌고 오른쪽 얼굴은 벌써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붓고 멍든 오른쪽 광대, 터진 입술. 이런 모습으로 이모를 만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물티슈 필요해? 조용한 목소리에 이정우는 돌아봤습니다. 김성재 병장이 물티슈를 내밀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김성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곤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이정우는 물티슈로 피를 닦았지만 멍은 감출 수 없었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쉰 후 면회소로 향했습니다. 면회소에 도착하자 부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어요. 모두가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를 힐끔거렸습니다. 이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면회 테이블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부대 정문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바로 정은영 소장이었죠. 검은 정복 차림, 군장의 별 2개가 어깨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표정은 단호했어요. 와, 진짜 투스타다. 저게 국방부 전략기획실 소장이래. 우리 부대에 장군이 오다니.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면회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은영은 그런 시선들을 무시한 채 이정우를 향해 걸어왔어요. 그리고 조카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우야. 이정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정은영은 이정우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어요. 퍼렇게 멍든 오른쪽 광대, 터진 입술.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그랬니?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이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장군님. 군대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훈련 중에 다쳤어요. 정은영의 표정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부터 너는 내 조카이기 전에 한 명의 군인이다. 나는 상급자 폭행 사건으로 공식 감찰을 요청하겠다. 이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모 아니. 장군님, 그러시면 제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내가 힘든 건 이미 충분히 보았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군의 문제다. 정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짧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정우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죠. 면회소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한소령에게 연락했다. 곧 올 거야. 정은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기철 소령이 허겁지겁 면회소로 들어왔어요.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장군님, 갑작스러운 방문이시라 준비가 덜 됐습니다. 정은영은 차가운 시선으로 한기철을 바라봤습니다. 준비가 필요한 방문이었나? 내 조카의 얼굴을 보라. 설명해보게. 한기철 소령은 이정우의 얼굴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장군님, 이건 훈련 중 발생한 단순 사고일 수도 있고, 한소령, 그 입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든다면 당신 군 생활은 여기서 끝이야. 정은영의 단호한 말에 한기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면회소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다른 면회객들도 그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헌병대와 국방부 감찰팀을 지금 당장 요청한다.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라 군 기강 문제야. 정은영의 선언과 함께 맹호부대 후방지원대대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맹호부대의 헌병대와 국방부 감찰팀이 들이닥친 그날 저녁, 내무반은 마치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병사들은 말없이 각자의 침대에 누워 있었고 백민수 중사는 자신의 구석에서 침을 꿀꺽 삼키며 떨고 있었어요. 야, 진짜 장군 이모였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헬기 타고 오진 않아서 다행이지. 다른 병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백민수는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입 다물어. 다 들린다고. 이정우는 침대 위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멍들어 있었고 입술은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죠. 그는 조용히 군 생활을 마치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모든 것이 꼬여버렸습니다. 같은 시간 대대장실에서는 한기철 소령이 식은땀을 흘리며 감찰팀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소령님, 이정우, 이등병 폭행당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국방부 감찰팀장인 박중령의 질문에 한기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대 내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보고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상급자가 모를 수 있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데요. 한기철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규정상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정우, 이등병 신고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시는 겁니까? 박중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한기철은 진땀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감찰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병사들은 한 명씩 불려나가 조사를 받았고 간부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맹호부대 전체가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정은영 소장은 육군참모총장 앞에서 사건의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총장님, 맹호부대 내 폭행 사건은
단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구조적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제 조카라는 이유로 특별 취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군 기강의 문제입니다. 참모 총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 소장,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 군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정은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총장님, 내부적 처리란 결국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정 소장, 당신이 조카에 대한 개인적 감정 때문에 군 전체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옳은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폭행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회의는 팽팽한 긴장 속에 끝났습니다. 정은영은 사무실로 돌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미 여러 장군들의 전화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라는 암묵적 압박이었죠. 소장님, 김준호 중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하다고 하십니다. 부관의 보고에 정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결해 주세요. 정 소장, 이번 일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닌가? 군은 조직 아닌가? 조직의 이익을 생각해야지. 김준호 중장의 목소리에는 비난의 톤이 깔려 있었습니다. 정은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중장님, 군 조직의 이익이란 무엇입니까? 폭행을 은폐하는 것이 과연 군의 이익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 소장, 내 말 좀 들어보게. 이번 일로 당신 진급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 삼성급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런 논란에 휘말리는 건 현명하지 않아. 정은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삼성급, 즉 중장 진급은 그녀의 오랜 꿈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장님, 저는 별을 위해 군복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 군인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국방부 건물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조카 이정우를 떠올렸어요. 어릴 적 손을 잡고 남산을 오르던 그 아이가 이제는 군인이 되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한편 맹호부대에서는 이정우를 향한 시선이 더욱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병사들은 그를 백으로 기어들어온 놈이라 부르며 등 뒤에서 수군거렸고 간부들도 그를 껄끄럽게 여겼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부대가 망가졌어. 만족해? 백민수의 친구인 김상병이 식당에서 이정우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이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주변 병사들을 더 화나게 만들었죠. 그날 밤 이정우는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모를 욕하는 선임들의 뒷말, 자신을 백으로 기어들어온 놈이라 부르는 시선. 그는 참았던 눈물을 그날 밤 침낭 속에서 흘렸습니다. 이정우 이등병. 낮은 목소리에 이정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김성재 병장이었습니다. 네, 병장님. 너무 마음 쓰지 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김성재의 짧은 위로에 이정우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고맙습니다, 병장님. 김성재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그만두고 자리를 떠났어요. 이정우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모는 어떻게 될지 수많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군의 위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파동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국방부 감찰이 시작된 지 사흘째 한기철 소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정우, 이등병 폭행 사건 조사 보고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한기철은 한숨을 내쉬며 보고서의 내용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정우, 이등병, 신병 스트레스로 자해 가능성 있음. 정신과 상담 이력 없음. 그러나 반복된 고립 증세 관찰됨. 면회 당일 훈련 중 실수로 넘어져 부상 입은 것으로 추정.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한기철은 이미 백민수 중사가 이정우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진실을 은폐하기로 했습니다. 맹호부대의 명예, 아니 어쩌면 자신의 경력을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소령님, 사건이 있었던 날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부관의 보고에 한기철은 고개를 들었어요. 잘했네.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부관이 나간 후 한기철은 CCTV 영상을 컴퓨터로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분명히 백민수가 이정우를 창고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한기철은 마우스로 영상 파일을 휴지통으로 옮긴 뒤 영구 삭제를 클릭했습니다. 전산팀에 연락해. 사건 당일 CCTV는 시스템 점검 중이었다고 기록 남겨. 그의 지시에 부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소령님, 그건 기록 조작 아닙니까? 명령이야. 이건 부대의 명예를 위한 일이야. 부관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기철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새벽녘의 어두운 하늘이 그의 마음처럼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은영 소장은 감찰팀의 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군님, 현재까지 조사 결과 명확한 폭행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정우, 이등병의 진술 외에는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시스템 점검 중이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은영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고서를 읽었어요. 목격자가 없다고? 내무반에 병사들이 많은데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게 말이 돼? 병사들 모두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백민수 중사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정은영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군 내부 조직의 관성, 그 두터운 침묵의 벽이 그녀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추가 조사해. CCTV 점검 기록, 병사들 개인 휴대폰, 모든 것을 확인해. 진실은 반드시 있어. 감찰팀이 떠난 후 정은영은 조카 이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우야, 어떻게 지내니? 이모. 아니, 장군님. 괜찮습니다. 이정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정은영은 마음이 아팠어요. 정우야, 진실을 말해줘. 백민수 중사가 널 폭행한 거 맞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른 목격자는 없었니? 누구도 보지 못했어? 이정우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생각에 잠겼어요. 김성재 병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화장실에서 물티슈를 건네준 그 병장. 김성재 병장. 그 형만 조용히 물티슈 던져줬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정은영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김성재 병장? 그 병장이 열쇠가 될지도 몰라. 전화를 끊은 후 정은영은 즉시 감찰팀에 연락했어요. 김성재 병장을 따로 면담하라. 그가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감찰팀은 김성재 병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모든 증거가 사라지고 모든 입이 닫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저녁 이정우는 내무반에서 한숨을 내쉬며 누워 있었어요. 그때 김성재가 다가왔습니다. 이정우 이등병. 네, 병장님. 김성재는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저녁이야. 나 내일 아침에 나가. 이정우는 놀랐습니다. 벌써요? 축하드립니다. 들어봐. 내가 나가면 한 가지 할 일이 있어. 내 휴대폰에 그날 영상이 있어. 이정우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영상이요? 너 맞는 장면. 내가 몰래 찍었어. 백민수 중사가 무릎으로 찍고 발로 찬 거 다 있어. 이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증거가 있었다니. 하지만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김성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여기서 말했으면 내 저녁이 위험했을 거야. 나도 가족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어. 하지만 이대로 그냥 갈 순 없었어. 이정우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병장님. 내가 나가면 국방부 인권센터로 갈 거야. 거기서 영상을 제출할 거고 너한테 연락 올 거야. 김성재의 계획에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성재는 전역했습니다. 이정우는 부대 정문에서 그를 배웅했어요. 잘 가세요, 병장님. 너도 힘내.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김성재는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고 부대를 떠났습니다. 이정우는 그를 바라보며 작은 희망을 품었어요. 가라앉은 진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을까? 그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정은영 소장이 또 다른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국방부 내 다른 장성들은 그녀에게 계속해서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정 소장, 이 사건으로 맹호부대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네. 군의 명예를 위해 좀 더 현명하게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압박에도 정은영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군의 명예를 지키는 길입니다. 폭행을 은폐하는 것이 어떻게 명예가 될 수 있습니까? 그녀의 단호함에 주변 장성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정은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김성재 병장이 전역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에게서 무언가 나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으니까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김성재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습니다. 정은영 소장은 출근길에 편의점에 들러 신문을 집어들었어요. 국방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를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투스타 소장, 조카 구하려 부대 뒤흔드나? 감정 앞세운 장군, 규율 무시 우려. 정은영은 신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군 내부에서 그녀를 압박하는 세력이 있다는 증거였죠. 국방부에 도착한 정은영은 바로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부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소장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라고 합니다. 정은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 준비해. 그리고 김준호 중장님께서 오전에 2번 전화하셨습니다. 급하다고 하셨어요. 정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락해줘. 전화가 연결되자 김준호 중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 소장, 신문 봤나? 이게 다 뭔가? 군 내부 문제를 언론에 끌고 가면 어쩌자는 건가? 중장님, 저도 방금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론에 흘린 것이 아닙니다. 누가 흘렸든 이 사태는 당신 책임이야. 국회 국방위 출석 요구가 왔다지? 거기서 뭐라고 할 건가? 조카를 위해 군 체계를 흔들었다고 시인할 건가? 정은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진실만을 말할 것입니다. 이건 조카 문제가 아니라 군 내 폭행 사건입니다.
정 소장, 마지막으로 충고하네. 이번 일은 조용히 마무리하고 사과문을 내는 게 어떤가? 개인적 감정에 휘말려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식으로. 그래야 당신 앞길이 열려. 정은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중장님, 제가 군복을 입은 이유는 진급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이런 대화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국방부 건물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어쩐지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한편 맹호부대에서는 이정우에 대한 조롱이 더욱 심해지고 있었어요. 백민수 중사는 아직 정식으로 처벌받지 않은 상태였고 오히려 더 당당해진 것 같았습니다. 야, 이정우. 이모한테 전화해서 좀 어떻게 해보라고 해. 이러다 우리 부대 망하겠다. 백민수의 친구인 박중사가 식당에서 이정우를 향해 말했어요. 다른 병사들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장군 이모 계시니까 좀 편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군기 바짝 잡고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정우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어요. 그는 밥을 다 먹지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내무반으로 돌아온 이정우는 자신의 침대에 앉았어요.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모에게 전화해야 할까?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것 같았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백민수가 내무반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야, 너 때문에 우리 부대가 엉망이 됐어. 그거 알아? 감찰 나오고 헌병대 나오고 다들 전전긍긍하는데 넌 뭐가 좋아? 이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백민수는 이정우의 침대 앞에 서서 위협적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너 이모 백으로 기어들어온 놈 맞지? 특별 대우 받으려고 했던 거잖아. 이정우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군 생활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네가 이모한테 일러 바친 거잖아. 다 알아. 백민수의 말에 이정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중사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제 얼굴을 보고 알아채신 겁니다. 백민수는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해. 어차피 넌 빽 든든한 놈이니까. 그는 이정우의 침대를 발로 차고 나갔어요. 이정우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고 느꼈어요. 이모를 욕하는 선임들의 뒷말, 자신을 백으로 기어들어온 놈이라 부르는 시선들. 그는 참았던 눈물을 그날 밤 침낭 속에서 흘렸습니다. 다음 날 정은영은 김성재 전 병장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초조해졌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김성재가 마음을 바꾼 걸까? 국방부에서의 하루는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면 다른 장성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정은영은 홀로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장님, 국회 국방위 출석 준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관의 질문에 정은영은 고개를 들었어요. 진실을 말할 준비를 하지. 다른 준비가 필요한가? 하지만 소장님, 이번 일로 삼성급 진급에 영향이 갈 수도 있습니다. 국방위에서 정치적인 질문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정은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하지만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군의 문제야. 이정우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부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밝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그날 저녁
정은영은 조카 이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요즘 어때? 이모. 죄송해요. 이모 때문에 힘드실 텐데. 정은영은 마음이 아팠어요. 정우야, 내가 왜 미안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모가 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신문에도 나고. 정우야,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안 돼요? 이대로 덮으면 모두가 편하지 않을까요? 정은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우야, 너 하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야. 지금 이걸 덮으면 다음엔 또 누군가가 피 흘려. 우리 군대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고 나는 그걸 막고 싶어. 이정우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를 내었어요. 이모, 저도 힘들어요. 다들 저를 손가락질해요. 백으로 기어들어온 놈이라고. 정은영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정우야, 조금만 더 참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이모, 김성재 병장님이 전역하셨어요. 그분이 뭔가 도움을 주실 거라고 하셨는데 정은영은 희망을 느꼈어요. 그래, 나도 그 소식 들었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전화를 끊은 후 정은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그녀의 진급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았고 군 내부에서의 입지도 좁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김성재, 어서 연락해줘. 정은영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습니다. 서울에 전역 신고를 마친 김성재 병장은 지하철을 타고 국방부 인권센터로 향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휴대폰이 들어 있었어요. 그 안에는 백민수 중사가 이정우, 이등병을 폭행하는 결정적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성재는 지하철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영상을 제출하면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었어요. 군 생활 중 상급자의 불법 행위를 녹화한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지. 김성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이정우의 멍든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무 말 없이 고통을 참던 그 모습, 그리고 모두가 모른 척하던 내무반의 분위기. 김성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국방부 인권센터에 도착한 김성재는 잠시 건물 앞에서 망설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하지만 곧 그는 결단을 내렸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전역한 육군 제28보병사단 김성재 병장입니다. 신고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접수처의 직원은 김성재를 바라보았어요. 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맹호부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직원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군 내부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담당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10분 후 김성재는 인권센터 조사관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폰에 그날 영상이 있습니다. 이등병 맞는 장면. 백민수 중사가 무릎으로 찍었고 발로 찼습니다. 영상은 선명했습니다. 창고 안에서 백민수 중사가 이정우, 이등병 배를 무릎으로 강타하고 쓰러진 그의 얼굴을 발로 차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조사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영상을 어떻게 촬영하셨나요? 창고 문틈으로요. 제가 지나가다 두 사람이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뭔가 이상해서.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영상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김성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게 제가 온 이유니까요. 혹시 정은영 소장님의 요청으로 오신 건가요? 김성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 양심 때문에 왔습니다. 이정우, 이등병 부당하게 당하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요. 그날 오후 국방부 인권센터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영상 증거가 확보된 이상 더 이상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없었어요. 회의 결과 영상은 국방부 감찰단에 즉시 전달되었습니다. 정은영 소장은 부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어요. 소장님, 국방부 인권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성재 전 병장이 백민수 중사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정은영의 눈이 빛났습니다. 드디어 증거가 나왔군. 네, 감찰단에서 이미 영상을 확인했고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은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영상의 존재를 언론에 흘렸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는 맹호부대 폭행 사건, 결정적 영상 공개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갔습니다. 물론 영상 자체가 방송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내용이 상세히 보도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뉴스는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군대 내 폭력 근절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어요. 군대에서 후임이 맡고 있는데도 아무도 말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조직 문화가 바로 우리 군의 문제입니다. 청원글의 한 문장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국방부는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국방부 장관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맹호부대에서는 아침부터 비상이 걸렸어요. 백민수 중사는 즉시 대기 발령을 받았고 한기철 소령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이정우 이등병은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에 당황했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이모인 정은영 소장, 감찰단, 그리고 심지어 언론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우 씨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이정우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어요. 그는 단지 조용히 군 생활을 마치고 싶었을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는 원치 않게 공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정은영 소장은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녀는 침착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장군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섰습니다. 정은영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장군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응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른으로서 누군가가 외면당하고 있을 때 조용히 있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소장님, 조카를 위해 특별히 움직인 것 아닙니까? 군 조직의 위계 질서를 흔든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은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조카가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군의 위계 질서란 폭력을 감추기 위한 방패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계 질서는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녀의 단호한 발언에 기자회견장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정은영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이 더 건강하고 정의로운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은영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녀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김성재였어요. 장군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정우, 이등병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진정한 군인입니다. 그날 밤 정은영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험난한 싸움이었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어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첫 발자국은 내디뎠습니다. 김성재 병장의 영상이 공개된 지 일주일 국방부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여론의 압박과 명백한 증거 앞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국방부 대회의실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백민수 중사 강제 전역, 한기철 소령 보직 해임 및 징계위 회부. 징계위원장의 발표에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정은영 소장은 뒷자리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징계는 이상입니다. 관련자들은 결정 사항을 전달받을 것이며 후속 조치는 즉시 시행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은영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초여름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군내에서 그녀의 입지는 미묘하게 변했고 진급은 아마도 물 건너갔을 테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김준호 중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관의 말에 정은영은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 봤지. 정 소장, 결과 들었나? 김준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네, 방금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군이 조용히 이 일을 덮으려 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정 소장이 옳았어. 이런 일은 은폐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가 돼. 정은영은 김준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의아했지만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중장님. 이번 일로 진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 군 내부에서 아직 반발이 있거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이해할 거야. 정 소장이 옳은 일을 했다는 걸. 통화를 마치고 정은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급이 중요했나요? 물론 그녀도 야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기철 소령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한 소령입니까? 네. 소장님. 한기철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결과 들었지요? 네, 방금 통보받았습니다. 정은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소령,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진실을 감추려 했죠? 한기철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조직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부대의 명예를. 당신이 말하던 조직 보호는 스스로를 위한 무능의 방패였어. 군복은 책임의 무게야. 위계 따위로 진실을 덮지 마. 정은영의 날카로운 말에 한기철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끝났어요. 한편 맹호부대에서는 백민수 중사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공허했어요. 병사들은 멀리서 그를 바라볼 뿐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백 중사 강제 전역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중으로 부대를 떠나야 합니다. 행정병의 통보에 백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내무반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의 자리는 없었어요. 이정우 이등병은 그날 오후 대대장 직무대리로
임명된 김대위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이정우 이등병 들어오게. 이등병 이정우 대대장님 명령으로 출석했습니다. 김대위는 이정우를 바라보았어요. 안께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지? 괜찮습니다, 대위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네. 이등병도 힘들었을 테니 휴가를 좀 다녀오는 게 어떻겠나? 이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그냥 여기서 맡은 임무를 다하고 싶습니다. 김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네. 그럼 이등병의 새 임무를 알려주겠네. 앞으로 신병교육대 교관으로 일하게. 신병들에게 올바른 군 생활을 가르치는 일일세. 이정우는 놀랐습니다. 교관은 일반적으로 경험 많은 맡는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제가 교관을요? 그래. 하사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을 거야. 어떤가, 자신 있나? 이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대로 돌아오는 길, 이정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그는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위치가 되었어요. 그동안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무반에 들어서자 병사들의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더 이상 조롱이나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하사님, 축하드립니다. 교관 임명 소식 들었습니다. 한 병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정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맹호부대는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폭력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았고 간부들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이정우 하사에게 격려하는 후임들의 눈빛은 조롱이 아닌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정우는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모, 저 교관 됐어요. 정우야, 축하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모 덕분이에요. 이모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정은영은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어요. 정우야, 내가 스스로 이겨낸 거야. 난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야. 그래도 이모가 없었다면. 그나저나 이모는 괜찮으세요? 진급이. 정은영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별이 하나 더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통화를 마친 후 이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부대 너머로 강원도의 산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국방부는 군 내 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대 내 CCTV 설치 확대, 폭력 신고 시스템 개선, 가해자 처벌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포함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은영 소장은 비록 진급은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군 내부에서 새로운 존경을 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장교들과 병사들 사이에서 그녀는 용기 있는 지휘관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한편 김성재 전 병장은 제대 후 대학에 복학했어요. 그는 종종 이정우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특별한 전우회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정우 하사, 교관 생활은 어때? 재밌어요. 신병들이 처음엔 긴장하지만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잘 됐네. 난 다음 주에 군 관련 인권단체에서 강연할 예정이야.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이정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형님이라면 잘하실 거예요. 맹호부대는 천천히 가지만 확실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군은 자정할 수 있을까? 이정우는 그 가능성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8 강연, 그리고 조카의 마지막 말. 6개월이 지난 가을, 제28보병사단 맹호부대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은영 소장이 인권교육 강연자로 초청된 것이었어요. 강당은 병사들과 간부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이번 사건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정은영을 만나기 위해 모인 것이죠. 강당 뒤편에서는 이정우 하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그는 신병교육대 교관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그는 부대에서 인정받는 하사관이 되었어요. 더 이상 누구도 그를 백으로 기어들어온 놈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강연자를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국방부 전략기획실 소속 정은영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강당에서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은영은 단상에 올라 병사들과 간부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군 소장 정은영입니다. 정은영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 저는 군대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개월 전 이 부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행동했습니다. 누군가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군인의 의무이자 인간의 의무입니다. 정은영의 말에 강당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군대는 위계 질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위계는 폭력과 억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과 신뢰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두려움이 아닌 존경에서 나옵니다. 정은영은 1시간 동안 군인의 권리와 의무, 건강한 조직 문화,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당을 가득 채운 병사들과 간부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군인이 되었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혹은 의무감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잊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인간이며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병사들과 간부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정은영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강당을 나서는 길에 그녀는 이정우를 발견했어요. 정우야, 이모, 아니 장군님.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정우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주눅든 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강연 잘 들었어요. 정말 멋졌습니다. 정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너는 어때? 교관 생활은? 좋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신병들에게 올바른 군 생활을 가르치는 일이 생각보다 더 보람차네요. 두 사람은 부대 정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이모,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이모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우야. 내가 스스로 이겨낸 거야. 난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야. 하지만 이모가 그렇게 나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백민수 중사는 계속 다른 병사들을 괴롭혔을 테고 한소령은 계속 그런 일을 덮었겠죠. 정은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야.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걸었어요.
그리고 문득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이모. 아니, 장군님. 저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지켜야 할 후임이 생겼다는 게 이런 기분이었네요. 정은영은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누군가의 이모가 될 준비가 된 거야. 별이 없어도 내가 빛나면 되는 거니까. 이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장군인 이모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저도 언젠가 이모처럼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은영은 조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정우야. 내가 신병들을 가르치며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거야. 그들의 대화는 해질녘까지 이어졌어요. 맹호부대의 강원도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멀리서는 저녁 저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 또 올게. 정은영이 말했어요. 이정우는 경례를 했습니다. 하사 이정우, 장군님께 경례. 정은영도 경례로 화답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은 석양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그림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정우는 내무반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이모가 강연을 하러 왔다. 6개월 전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 나는 이제 신병들에게 올바른 군 생활을 가르치는 교관이 되었다. 그들이 나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면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하다. 이모가 말했듯이 별이 없어도 내가 빛나면 된다. 나는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다. 한편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은영 소장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는 창밖으로 어둠에 잠긴 강원도의 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우가 많이 성장했구나. 이제 그는 자신의 길을 찾은 것 같아.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비록 이번 일로 자신의 진급은 어려워졌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의무를 다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맹호부대는 그 후로도 계속 변화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간부들도 더 이상 폭력을 묵인하지 않았어요. 이정우 하사는 많은 신병들의 롤모델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부대 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1년 후 이정우는 하사관 진급시험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합격했어요. 그는 중사로 진급했고 교육대대 선임교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의 교육을 받은 병사들은 모두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했어요. 정은영 소장은 비록 중장 진급은 하지 못했지만 군 내에서 그녀의 영향력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그녀는 군 인권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군 내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어요. 김성재는 대학을 졸업한 후 군 관련 인권단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백민수 중사는 그는 강제 전역 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언젠가 그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를 이정우는 마음속으로 바랐습니다. 맹호부대는 변했고 이정우는 성장했고 정은영은 묵묵히 그들의 뒤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어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었으니까요. 가을 하늘 아래 맹호부대의 훈련장에서는 이정우 중사가 신병들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여러분, 군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용맹함? 충성심? 아닙니다. 바로 인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땅덩어리가 아니라 그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신병들은 그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정우의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맹호 부대의 가을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부대는 변했고 조카는 성장했고 이모는 말없이 뒤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이 만든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만든 큰 변화, 그것이 바로 이들의 진정한 유산이었으니까요.